적으로 지금 이제 하브루타, 쓰기 지도, 그다음에 한자 독서, 일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좀 집중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좀 이런 고민들은 근데 하브루타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이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성교육과 지혜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한자 독서, 일기 쓰기 이거는 아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인지 능력이라든지 뭐 그게 동기부여가 된 상황에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타이밍에 딱 해라라고 하는 정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보편적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은 정답이 없다고 그래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적으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와 가정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어떤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는 소통의 장이 있어야 되고 그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엄마 아빠가 그거를 커트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이런 마음적 부담을 갖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소통의 장이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자기 속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 하고 싶은데 사실은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거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 정말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 본인이 진짜 좋아서부터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해줄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디스크 성향 분석이라고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따른 제가 공부 패턴, 공부법, 아이들의 성향과 부모의 성향에 맞는 공부법 찾기라고 하는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 또 기질별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모가 해줘야 될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드는 그걸 하면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도 다 빨리빨리 이게 자기 방향성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없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부모는 뭔가를 많은 걸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걸 감사해 하지 않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계속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고3 아니면 뭐 좀 학년이 올라갈 때는 서로 원망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엄마 그거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더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도 좀 갈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면 뭐를 가장 집중하겠느냐? 저는 인성교육과 지혜교육 그리고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내가 쓰기는 굉장히 진짜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인데 그분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저기 했냐면 아이가 너무 뭐 공부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한 거예요. 네가 어떤 책을 읽거나 오늘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 일기처럼 하나 쓰는데 그거를 너를 위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줄게 엄마가. 그래서 그거 글을 하나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그러니까 남자애니까 표현이 좀 좋지가 않아요. 첫날은 그냥 한 줄, 두 줄 뭐 그렇게 쓰더래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엄마가 첨삭을 해주고 좀 더 다듬어줬어. 똑같은 경험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 5, 6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블로그랑 글쓰기 그걸로 얘도 대학을 갔어요. 굉장히 유명한 글쓰기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애를 키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걸 엄마의 강점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엄마나 아니면 아빠들도 내가 다른 뭐 블로거들이나 교육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거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보다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 하나를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책을 잘 읽어. 그러면 엄마 좀 독서 모임에 가서 책하고 그런 거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따라와서 뭐 같이 하든지 너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요즘에 책 읽고 서평 쓰는 거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너도 하나 그 독서 일기처럼 하나 써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 엄마가 조금씩 첨삭을 해주거나 좀 덧붙여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라든지 그렇게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찾아가서 내가 뭔가 하고 있고 그거에서 작은 성취들이 있어야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못하는 거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더 조바심이 막 생기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들을 좀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현실적인 질문 하셨잖아요. 초3 국어 독해집을 풀리겠느냐. 저는 아이가 뭐 풀고 싶다고 그러면 좀 풀리겠는데 아이가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가 풀어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는 저는 중요한 게 이제 몰입 독서 능력이라고 좀 보거든요. 제 지금 다른 유튜브에 저는 지혜 독서와 재능 독서 이걸 좀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이 부분은 부모랑 같이 해야 되는 좀 독서의 영역이고 재능 독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독서예요. 그거는 본인이 계속 거기서 시작해서 다른 걸로 파생해 나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5, 6학년 이제 앞으로 5, 6학년이나 중학교 가면 결국 이제 뭐 입시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제집 푸는 공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서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를 몰입 독서, 특히 이제 만화책 아닌 뭐 학습 만화 아닌 그런 거에서 글자만 읽는 거에서의 몰입 독서의 능력과 또 어떤 체험, 또 그거에서 만족감,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 지도에 관한 것들은 또 우리 이용각 대표님이라고 제가 우리 북토크 했던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한 그 책도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시대의 어떤 그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이용각 북토크라고 제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런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용각 소장님이 아까 그 신문 하브루타라고 그래서 약간 중학교 이상의 신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또 그러는 과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또 자료를 한번 찾으셔서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입시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래요. 제가 역사 하브루타를 5년 동안 해오고 그랬던 거 전혀 모르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관심 있고 찾아보면은 알게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도 좋은 강좌들 많이 사실 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없고 안 찾아보게 되면 안 하는 것 같고 남들 다 그냥 다 좋은 명문학원에 가서 애들 학원 보내고 선행하고 그런 것만 자꾸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길이 보이고 그 가운데 또 행복하게 또 교육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공통적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